안녕하세요. 이정록의 문학 콘서트 가을입니다. 가을 맞이가 됐는데 오늘은 제가 좀 새로운 복장으로 여러분들한테 다가갔습니다. 흰 장갑이 잘 어울리는 남자는 세상에 이제 딱 두 명이죠. 하나는 마이클 잭슨. 근데 좀 가난해서 걔는 한쪽만 켰어요. 이번에 저는 양쪽 다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 제 이렇게 의상을 협찬해 주신 우리 선생님, 여기 성함 그대로 있는데 모범 택시 운전수 이성환 선생님, 따님이 이은선 소설가, 서울신문 시춘문예 이은선 소설가인데요. 그 따님의 아빠인 이성환 선생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역 언어, 충청 지역 언어로 쓰는 시를 좀 쓰고 있다. 이 시는 대화체다. 버스 기사와 그리고 거기에 타는 탑승하시는 승객, 할머니, 할아버지에서 2인극인데 끊임없이 반복적인 대화체로 되어 있는 그러한 극을 준비하겠다고 제가 페이스북에 올렸더니 이런 복장을 또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정말 그것도 이렇게 가을 겨울에 입는 복장과 반팔 여름에 입는 복장 이렇게 두 개를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을 이 자리에 빌어서 했고요. 제가 사실은 강연을 하면서 음악도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복장을 갈아입으려고 했는데 중간에 또 화면 편집하시는 분도 또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시종일관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만 일단은 여기에다가 모자도 한번 이렇게 쓰고 오늘 진행을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오늘 그 태블릿에 보면은 시가 실려 있습니다. 뒤에 보시겠죠? 보고 이따가 제가 이제 남자 쪽은 제가 진행을 시가 없나요? 없는데 따로 이거 막 샤워리건에 있는 거 말하는 거예요? 왜 시가 없는지 참 답답하네요. 가만있어 봐요. 저 프린트볼을 잘못 준비했나? 여기에다가 제가 시를 준비했군요. 여기 보면은 이따 보면 제가 한번 먼저 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씨앗 파는 여자. 그래서 중간에 괄호에 보면 이렇게 충청도 말이 있죠. 이거는 이제 제가 출연하지 않는 순전히 저는 이제 나레이션에 관계되는 괄호 없는 부분을 낭송하고요. 아래 부분은 이 중에 한 분이 걸쭉하게 천천히 이렇게 낭송해 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이제 짐, 기사 양반, 이걸 어쩐디야 이 부분을 누가 한번 해주시고 내가 걱정 마요 이 부분은 제 몫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기사 양반 이걸 어쩐디야 요거 하실 분 먼저 정하겠습니다. 예, 아이고 우리 주혜 선생님 오늘 이따 선물 있습니다. 네. 선물의 구체적인 것은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다. 갈비뼈 한 2개 나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팔순입니다. 이것도 이제 같은 충청도 말입니다. 누가 한번 해보실까요? 네, 우리 유상 쌤. 아이고, 손 미옥 선생님 들었는데 한 달이죠. 한 손 늦은 겁니다. 그게 발이신 거. 우리가 한 발 늦었다고 이렇게 손 들어가면서 이럴 때가 있어요. 손발 부분 못하면 안 됩니다. 네. 괜찮았습니까? 네. 반응 좀 해주세요. 남들이 원 인형인 줄 알겠어요. 오늘 이렇게 이제 2개인데 사실은 제가 시를 더 준비한다는 게 좀 오늘은 조금 입맛만 보여주려고 이렇게 좀 조금 했습니다. 근데 다만 요거를 우리 이제 미옥 선생님 이따가 한번 앵콜 분명히 들을 거거든요. 그러면 일단 팔순을 한번 더 팔순 때 손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은 먼저 오늘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오늘의 주제는 지역 언어와 시입니다. 지역 언어와 시. 먼저 들어가기 전에 이제 노래 듣기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대부분 지역과 지방 이거에 대한 구분을 잘 못합니다. 역이라는 한자를 보면은 흑토 옆에다가 어떤, 무엇,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혹자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혹이라는 말이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이라면 그 어떤 사람을 어떤 공간 안에 모아두면 이 어떤 공간 네모칸 이 큰 입구 안에 그 글자를 딱 지어놓으면 어떤 공간 안에 어떤 사람이 있어. 그게 나랍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성씨가 여러 성씨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럿을 나타내는 한자는 백, 일백, 백. 백, 전, 만 이거는 많은, 모든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성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모여 있어. 그러면은 이제 온갖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백자와 일백백자와 성씨를 나타내는 성자가 있어서 백성 그럽니다. 그거는 사람의 다양한 성씨를 나타내는 것이죠. 어떤 안에 있는데 그런데 어떤 땅 이거는 어떤 땅인데 어떤 나라일 필요는 없어요. 그럴 때는 역이라고 합니다. 거기에는 역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식물, 동물, 또 문화 이런 것들이 다양성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대부분 문화가 어디에 형성되느냐? 옛날에는 단백질을 섭취할 것 중에 하나가 조개가 가장 으뜸이었어요. 말조개 큰 거. 행동도 느린데 언제 가서 뭐 살아있는 짐승 잡아먹고 이러겠어요? 그러니까 강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문화가 싹틉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단백질을 섭취하는 조개 폐각들이 거기에 나오기 때문에 아무리 느린 놈도 가서 주수면 돼. 충청도는 주순다고 그러죠. 네. 주순 거는 흙이 좀 묻어 있고요. 주운 거는 흙이 좀 안 묻어 있습니다. 아스팔트에 있기 때문에. 이게 주워 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모이죠. 구석기 문화가 그래서 생기고 문명이 생겨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문명을 앞에 흐를 유자를 씁니다. 유역이라고 합니다. 유역. 그래서 낙동강 유역, 금강 유역 이러죠. 그러면 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도시가 형성되고 아니 도시보다는 마을이 형성되고 문화가 형성되는데 그 이전에 신석기, 구석기로 가면 거기에 구석기 문명, 신석기 문명이 거기에 있죠. 공주군 석장리 어디에 있어요? 공주. 공주군 석장리 하니까 공주에 있군요. 네. 거기에 큰 강 뭐가 흐르고 있어요? 금강이 흐르고 있죠. 근데 왜 석장리는 지금의 금강보다 안쪽으로 들어가 있느냐? 당연히 뭐가 필요해요? 배산임수, 산이 있어야 돼요. 땔감이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양다리여야 돼요. 그래야 따뜻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의 공주군 석장리는 이렇게 해서 안으로 조금 들어가 있죠. 근데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많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느끼지만 옛날에는 농토를 개발하지 않을 때이기 때문에 거기가 다 늪지대였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얕은 물이 형성돼 있고 거기에 조개가 이만한 거 알죠? 조개가 지금은 하도 잡아먹히니까 도망가려고 조그매졌어요. 잠자리가 중생될 때는 몇 센치였어요? 모르면은 제가 알려드릴게요. 30cm. 다시 알려드릴게요. 오이. 아까 이게 30cm였어요? 네. 다시 알려드릴게요. 60cm. 좀 써. 80. 조금 내려. 70. 아이고 똑똑이야. 아이고 참. 잠자리가 참 공룡 뛰어다닐 때는 크기가 70. 70. 근데 걔들이 왜 작아졌어요? 살려고. 그렇지. 아이고 하나를 알면 이제 하나를 아는 아주 기본적 머리를 여러분들은 이런 하나를 가르치면 하나를 아는 사람을 사자성어로 크로마뇽 인형. 정상. 크로마뇽인 중에 정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역이 생겨나죠. 이제 역이라는 개념을 알겠죠. 네. 그러니까 역은 어느 곳에나 수평적으로 존재를 해요. 서울 지역, 경기 지역, 제주 지역, 이렇게 경상 지역, 전라 지역. 그러면 반대로 중심인 서울이라는 경자를 놓고 나머지 지역은 뭐라 그래요? 지방. 지자 빼고
방은 중심을 놓고 아래의 개념이에요. 중심은 높고 아주 지적이고 교양인이 사는 곳이고 부유층 귀족이 사는 곳이고 방은 무지렁이들 겨우 뭐 말만 하지 글은 모르고 이런 어떤 천대 의식이 밑에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방대학이라는 말을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말도 방언이라는 말은 중심의 서울의 말을 상정해 놓고 쓰는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지방어라고 하지 않고 지역. 지역어. 순우리말로 그냥 쓴다면 사투리. 서울 사투리도 당연히 있겠죠. 네. 경기 사투리, 전라 사투리, 사투리는 수평적 개념의 우리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문으로는 지역어. 그러려면 역이라는 한자를 알아야 된다. 역이라는 한자를 알려다 보니까 류라는 한자가 생겨나고 문화의 발생인 강을 중심으로 한 옛날의 어떤 삶도 한번 들여다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오늘의 이야기 중에 하나는 노래는 경상 지역, 전라 지역 뭐 이렇게 좀 나눠지지만 저는 오늘 충청 지역의 시를 여러분들한테 제가 쓴 시를 준비했고요. 또 지역 언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과 재미 이런 것들을 좀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멋지게 생각해요. 좋아요. 박수 한번 치면서 다음 편으로 자 오늘은 영원한 우리들의 결성향교에서는 최고의 스타죠. 바깥으로 나가도 아주 최고의 피아니스트 정은주, 신노래 가수 박경아 오늘 두 분을 안녕하세요. 모셨습니다. 인사 나누시죠 오늘. 네, 안녕하세요. 잠깐만요. 관객이 뭐 수천 몇 명 있기 때문에 마이크를 잘 살펴보면서 얘기해야 됩니다. 랄랄라 마이크를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죠. 네, 정말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더욱 반갑습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좀 남다른 마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선생님은 어떠세요? 오늘? 네, 너무 날씨도 좋고 네, 날씨가 너무 오랜만에 뵙고 이렇게 이정동 선생님 너무 새로운 모습을 뵈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선생님 장갑을 계속 끼고 계셔도 멋있으신 것 같아요. 네, 네 혹시나 네 뭐 불편하시죠? 하실 말씀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네, 1시간 반, 2시간 동안 계속 끼고 계실까? 저는 그게 지금 오늘 궁금해요. 아니 양말은 아침 7시에 신었습니다. 네. 이거 얼마 안 됐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첫 곡을 어떤 곡으로 선곡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고민 끝에 선곡한 곡입니다. 들려드리겠습니다. 세월이 가면 잊혀진다네요. 사람 사는 일이 그러노라고. 살구꽃 지렁대는 노루목고개 한껏 바람쥐나듯 세월 가면 잊혀진다대요. 있던 일도 없던 것처럼 하루 종일 퍼붓던 햇살 숨어버리듯 그렇게 하루 종일 퍼붓던 햇살 숨어버리듯 그렇게
세월이 가면 잊혀진다 해요. 사랑 사는 일이 그러느라고 살굽고 지렁대는 노루묵고개 한두 바람치는 듯 세월 가면 잊혀진다 해요. 있던 일도 없던 것처럼 하루 종일 퍼붓던 햇살 숨어버리듯 그렇게 하루 종일 퍼붓던 햇살 숨어버리듯 그렇게 하루 종일 퍼붓던 햇살 숨어버리듯 그렇게 첫 곡 여기서 한 곡만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네. 여기서 방송 좀 잠깐 끊겠습니다. 제가 네, 오랜만에 뵙는 자리라서 많이 골랐습니다. 노래를. 세월이 가면이라는 노래는 저는 광주, 전라도의 어떤 전경이 이렇게 떠오르는 그런 노래예요. 그 노루묵이라는 지명이 있잖아요. 잠깐만요. 네네네. 이 노루묵이 네. 많죠 세상에. 너무 많던데요, 전국에. 대동여지도에도 좀 있죠. 한자로 써 있어요. 네. 조크했습니다만 제가 이제 노루묵 얘기가 나와서 좀 드리고 싶은 말은 아주 가까이에 노루묵 있는 거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노루묵 칼산에 있습니다. 몰라요? 왜 이 말을 짚어? 손을 들라면 들고. 자, 우리가 그러면 오두리 아시는 분 들어보시면 오두리. 오두리에서 나오는 쌀을 뭐라 그래요? 오두리 햇반. 오두리 햇반. 참 진짜 참 유명하죠 오두리 햇반. 예. 근데 그 갈산에서 오두리를 넘어가다 보면 터널이 있죠. 터널 두 개가 있죠. 이렇게 구멍 두 개가. 거기를 딱 통과하면 이제 서해 바람이 몰아치죠. 거기 이제 간척지으니까. 그래 거기가 오두리잖아요. 오두리 앞에까지 바닷물이 들어왔으니까. 근데 그 터널이 오두리입니다. 오두리가 아니라 노루목. 노루목 자리 옆에예요. 네. 왜 노루목이냐면 일제강점기에 이제 워낙 김자진 장군의 그 얼과 정신이 센 거야. 그래서 다 풍수지리를 보아하니 너무 기상이 센 곳이야. 그래서 이 사람의 길을 한국 그 조선의 정기를 끊어야겠다. 그래가지고 그 노루의 형상, 노루가 있으면 노루의 목이라고 하는 형상을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거기로 물길이 났어요. 그 물길이 난 옆에 심장 있는 노루의 심장 가까이 앞발 뒤 거기에 구멍을 뚫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거기에는 노루 가슴으로 터널이 생기고, 근데 그 전에 그 앞부분은 일제 애들이 정으로 이제 우리들의 노동력을 이용해서 파가지고 물길을 틀어버려서 목을 끄는 그런 옛날에 그참 쇠꼬챙이를 전기가 센 그 산 꼭대기 정상에다가 박듯이 노루목을 딴 가장 가까운 데가 요 김자진 장군 생가 행살리. 김자진 장군이 갈산 행살리에서 태어났잖아요. 그 가랭자 메산자 쓰는 그 행살리에서 마주 보이는 고기가 지금 노루목입니다. 갑자기 노루목 얘기가 와서 네. 막 치고 들어갔습니다. 아이고 준비하던 이야기라. 네. 노루묵을 그러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시어처럼 저는 네. 이렇게 항상 입에 이렇게 삼고 있었어요. 네. 좀 잘록한 그런 고개.
살구꽃 치렁대는 노루목 고개를 지나가던 그 추억이 있어요. 부모님 모시고 살구꽃이 복사꽃 앞에 피죠. 매화가 피고 살구꽃이 피고 복사꽃 순서대로 피나요. 살구꽃이 필 무렵 그때쯤에 정말 그 아버지 어머니랑 꽃 구경했던 기억이 막 떠오르는 그런 곡이기도 합니다. 네. 또 다음 노래 그러면 준비하신 거. 한 곡을 더 들려드릴까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들려드렸던 것 같아요. 김금용 시인의 붉은 비렁길이라는 시 노래입니다. 여수 금오도에 있는 비렁길을 다녀오시고 쓴 시라고 해요. 너는 지나가는 바람이었고 머문 적 없는 비였고 잠든 적 없는 별이었으므로 아간 내 푸른 미역 널 안에서 미끄러지고 붉은 동백숲에서 길을 잃구나 앞서 떠난 파도가 되돌아오면 발목 잡는 숨찬 비렁이를 들어서며 너는 지나가는 바람이었고 머문 적 없는 비였고 잠든 적 없는 별이었으므로 바닷내 푸른 미역 널 안에서 미끄러지고 붉은 동백숲에서 길을 잃구나 앞서 떠난 파도가 되돌아오면 발목 잡는 숨찬 비렁이를 들어서며 비렁길이 뭐예요? 비렁길 길 이름인데 뜻은 제가 잘 모르고요. 벼랑, 벼랑. 네, 벼랑을 따라서 이렇게 꼬불꼬불 나 있는 길인 것 같습니다. 금오도 가보셨습니까? 네, 저는 금오도를 금오도 밑에 안도라는 섬을 가려고 금오도를 지나가봤어요. 차로. 차로. 네. 금오도 저는 가서 좀 있어봤는데 참으로 아름답고 거기서 저는 밍크고래 참 그 느낌이 참 좋아요. 거기에서 그 조개를 캐서 돌아가는 할머니를 한번 만났어요.
근데 우리가 같이 갔던 분들하고 이 바닷가에서 야외에서 그 술자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한테 즉석에서 그 해물을 좀 사서 먹게 되었어요. 그리고 조금 더 기다리시라고 우리가 이렇게 먹어보고 좀 모자르면 더 하겠다고 하는데 손으로 이렇게 자꾸 어디를 가리키면서 가야 된다고 하는데 그때 그 8순이 넘으신 분인데 저기가 우리 집인데 그냥관이 남편이 지금 보고 있는데 너무 오늘 힘들다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멈칫멈칫거리는 것 때문에 내가 많이 힘들다. 그래서 이야 그래 그때 그 8순 넘으신 분들 사이에서도 그 사랑의 긴장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 예의고 어떻게 보면 집착이지만 그런 집착과 이런 부분들도 되게 그 풍경하고 잘 어울리셔서 그분이 이렇게 메고 그 언덕길을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들을 오래 바라보면서 마지막 잔을 기울였던 기억이 있는데 되게 좋게 느껴졌어요. 그 모든 그 생각이 좀 납니다. 전라도시는 이렇게 노래가 가고 경북 오프닝이니까 한 번 더 목 그럴까요? 풀렸을 거예요. 목이 오늘은 네. 사실 제 언어보다 저는 이제 오늘 의상으로 그냥 어떻게 건들라고 이렇게 입었고요. 오늘은 그런가요? 네. 아 사실 많이 준비한 곡이에요. 지금 들려드리고 싶은 곡이 들으려고 하는 곡이 나온 지가 지금 며칠 안 된 것 같아요. 사흘이 안 된 것 같은데요. 그 곧 있을 10월 말에 그 구룡포 개항 100주년이래요. 그래서 어떤 시들을 좀 보내오셨어요 행사에. 그런데 제가 그 해녀라는 주제로 계속 곡을 한번 좀 부르고 싶었던 생각이 계속 있었는데 해녀의 기도문을 받았어요. 권선희 시인 많이들 좋아하시죠? 권선희 시인의 용왕밥이라는 시를 받았는데요. 그 어떤 해녀를 떠올리면서 노래를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지금 네, 29일인가? 네네네. 선생님도 같이 가신다고. 네네. 아니요. 저는 맞아요. 29. 안 가세요? 네. 네, 그날 내려가시는군요. 네. 저는 그날 행사에 이제 초대는 받았죠. 근데 그날 또 여기 귀한 행사를 하죠. 여기 판소리 선포식 네. 하는 날이어서 저는 사실 제가 판소리 선포식에 제가 선포는 하는 건 아니지만 네, 판소리 쓰시나요? 판소리도 이때야 뭐 이게 판을 집어넣는 게 판소리는 아닌데 판이 좀 좋게 깔린다 해서 저는 좀 와서 좀 네. 좋은 길을 가지고 추임새를 좀 넣으려고 그러고요. 저는 이번에 그 나오는 책에 네. 표지 그림 제가 언뜻 본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굉장히 그림도 굉장히 활발히 작품 활동을 거기에 좀 하시잖아요. 참여를 했습니다. 네. 저 역시 가시면 좀 제 목까지 함께 박수를 쳐주시고 그 바다와 함께 살아내신 사람들의 그 뭐라고 그러죠? 해안선 같고 파도 같은 그 삶들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의 목소리로 좀 위안을 좀 해주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처음 기대가 들려드리는 됩니다. 예, 네. 자리라 많이 이게 좀 네 처음 오늘 발상. 첫 네, 공연이에요. 그래서 권선희 시인도 사실 아직 소리를 못 들었는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